서진은 늦은 밤 회사 건물을 나서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3월의 찬 바람이 뺨을 스쳤고 그 느낌은 언제나처럼 불편했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서진의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야.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희미한 실루엣만 보일 뿐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손에 꼭 쥐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지하철은 이미 막차 시간이었고 한산한 객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33. 홍보회사 대리. 남들이 보기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진은 자신의 빈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눈에는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아버지.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에 서진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그 단어를 입에 담았던가요?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 짧은 한 문장만으로 서진의 궁금증을 대신했죠.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없이, 이야기 한 토막 없이 자란 서진은 그저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문을 열기 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던 서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키 큰 남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모습이.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실루엣이 일주일 내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위협이나 접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죠.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한 알바, 장학금으로 겨우 마친 대학, 취업 준비까지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며 무릎이 다 닳도록 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서진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의미 없는 가정이었으니까요. 오늘도 퇴근길 서진은 그 기분 나쁜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다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천천히 걸어나오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나이 60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이 서진을 응시했습니다. 서진 씨,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서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켜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스토커인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설명하기 복잡하네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니셨죠?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건지. 서진은 대학 시절 익명의 장학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졸업했었죠. 그것도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장학금, 누가 준 건지 아세요?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학비를 지원해 주셨던 일도 있었죠?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8살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학비를 지원해 준 일이 있었죠. 당시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학비를 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죠. 오히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인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동료라고 보면 됩니다. 박용철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죠. 누가? 왜? 그리고 언제부터?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에 갑자기 누군가가 있었다니. 그 사람이 누구죠? 박용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주변을 조심하세요. 당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용철은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진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켠 서진은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 재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장학재단.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립자도 이사진도 공개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설립되었다가 5해 전에 조용히 문을 닫았다고 했죠.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에 어머니는 반가워했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엄마, 아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었죠.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 외에는 거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외교부에서 일하셨어. 해외 파견도 자주 나가셨지.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왜 갑자기 내 아버지를 물어보는 거니? 서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굳이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통화를 마친 후 서진은 컴퓨터로 돌아와 외교부 파견 사망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으니 인터넷에 남아있을 리 없었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희미한 글씨로 서진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서진의 대학 졸업식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죠. 그 뒤로는 고등학교 체육대회, 중학교 발표회. 서진의 인생이 기록된 순간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다른 것들과 달리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제 만났던 그 남자 박용철이었습니다. 서진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내일 저녁 8시 한강공원 잠원지구 셋째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서진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강물 위를 스치고 있었죠. 셋째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용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죠.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제 받은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서진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부재했던 아버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연태는 딸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게 내 답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외교관이 아니었어. 정보기관 요원이었지. 30년 전 해외 임무 중 사고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돌아올 수 없었어. 서진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어쩐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진실이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저를 몰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김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했단다. 장학금 취업. 멀리서나마 내 곁에 있고 싶었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왜 지금?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위험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위험한 정보에 연루되어 있어. 누군가 널 노리고 있다. 김연태의 목소리는 무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에만 머물 수 없었어.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 정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홍보회사의 직원일 뿐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백지훈. 내 직장 선배 알지? 박용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지훈은 늘 친절하게 자신을 도와주던 선배였습니다.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친한 사람이었죠. 지훈 선배가 왜요? 그는 당신의 회사가 다루는 정보 중 일부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어. 김연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정보기관의 기록까지 찾으려 하고 있지. 서진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삶이 갑자기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당분간 조심해야 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김연태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서진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갑자기 너무. 이해한다. 김연태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머릿속은 오늘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귀환. 그가 자신을 지켜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안도해야 할지, 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서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어제의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백지훈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진 씨, 어제 갑자기 어디 갔었어요? 회의에서 못 봤는데.
서진은 백지훈을 바라보며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말한 그런 사람일까? 늘 친절하고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던 선배였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백지훈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선배였죠. 아버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오해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백지훈이 다가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을 때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다음에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네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정말 위험이 닥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득 시선을 돌리자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연태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김연태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걱정돼서. 김연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평생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진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연태는 그 말에 상처받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내가 화가 나는 것도 화난 게 아니에요. 서진은 말했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줄게. 하지만 김연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 선배 백지훈. 그를 조심해. 서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그가 위험한 사람인가요? 우린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해왔어. 그가 접근하는 정보가 심상치 않아. 어떤 정보요? 너희 회사가 맡은 다국적 기업들의 내부 자료. 그중에는 보안 등급이 높은 것들도 있지. 김연태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정보기관의 문서까지 찾고 있어. 왜 그런 걸 찾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내려는 것이야. 김연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탁이 있어. 이걸 내 컴퓨터에 설치해줘. 김연태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지훈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우리가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도와줘. 서진은 USB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스파이 영화 속 인물이 된 것 같네요.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김연태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니.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가봐야 해요. 점심시간이 끝나가네요. 서진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해. 김연태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이걸 설치해야 할까? 아버지를 믿어야 할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미 위험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USB를 연결했고 몇 번의 클릭 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지훈이 다시 서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제가 자료 분석할 일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서진은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자료인데요? 다음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예요. 서진 씨가 PR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진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만나요. 백지훈이 돌아간 후 서진은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도 없었죠.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내용을 보니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주말 약속 들었다. 우리가 지켜볼 테니 걱정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도청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퇴근 시간 서진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주변을 살피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동료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니? 어머니 윤정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회사도 괜찮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꿈에서 아빠를 본 것 같아서요. 내 아버지는. 어머니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구나. 서진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서진은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지훈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라.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백지훈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와, 벌써 왔네요. 부지런하시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백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가방을 놓고 서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제가 분석해야 할 자료가 있는데 혼자서는 벅차서요. 그는 USB를 꺼내 서진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고 백지훈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건. 서진은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자료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백지훈은 파일들을 열며 설명했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클라이언트 자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등급이 표시된 문서들, 접근 제한이 걸린 폴더들. 이런 자료들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마치 정말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백지훈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2시간가량 자료를 분석하며 서진은 백지훈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특정 정보를 찾는 듯 했고 몇몇 파일은 별도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도와주었지만 내심 모든 행동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선배, 이 자료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응, 사실. 백지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자료가 아니야. 서진 씨에게만 말하는 건데 우리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들 중에는 정부 관련 정보도 있어. 서진은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어. 백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선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임무인데요? 백지훈은 대답 대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30년 전 정보기관 작전 관련 자료도 있어. 혹시 그는 서진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연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구신데요? 그냥 중요한 인물이야. 백지훈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작업을 마치고 백지훈은 USB를 뽑았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백지훈이 자리를 정리할 때 서진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 선배가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30년 전 정보기관 자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지금 나오지 마. 우리가 행동할 테니.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긴급 대피 방송이 나왔죠.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건물을 빠져나가 주십시오. 혼란 속에서 서진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백지훈은 이미 가방을 챙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빨리 나가요. 서진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 백지훈과 함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을 내려가는 혼잡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서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박용철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그는 서진을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 선배가. 걔는 신경 쓰지 마. 현태가 처리할 거야. 서진은 백지훈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인파 속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용철은 서진을 비상구로 데리고 나갔고 밖에서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는 아버지 김현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니? 김현태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지훈 선배는요? 걱정 마. 우리 동료들이 쫓고 있어. 차가 출발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6장. 자동차는 한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김현태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뒷좌석의 박용철은 계속해서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위치 파악됐어? 좋아, 계속 따라가. 박용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현태가 물었습니다. 백지훈이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접선 장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갑자기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김현태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숨어 있어야 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냥 회사로 돌아가서. 안 돼. 김현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백지훈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너도 위험해져. 게다가 내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어. 어떤 정보요? 백지훈이 접속한 파일들 중에는 30년 전 비인가 작전에 관한 자료도 있었어. 박용철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작전, 바로 내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작전이야. 서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현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정보를 원하는 거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살아남은 요원들의 명단을 찾고 있을 거야. 김현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내 이름이 있지. 차는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조용한 전원주택 앞에 멈췄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고 김현태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김현태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진은 놀랐습니다. 단출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서진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에는 서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첩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 김현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지켜보며. 서진은 책장으로 다가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자신의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었죠. 혼자 깃발을 들고 웃고 있는 어린 서진의 모습에 현재의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은 거예요? 멀리서. 김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 멀었어. 서진은 다른 사진첩들도 넘겨보았습니다. 중학교 합창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축제. 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결코 곁에 있지 못한 채. 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냥 돌아오시면 안 됐나요? 김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와 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으니까. 누가요? 30년 전 작전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는 알면 안 되는 것을 보았고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어.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녀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림자처럼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학금 받은 것도 취업이 잘 된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었던 거예요? 김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다 내 실력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조금 도왔을 뿐이지. 박용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한 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태, 백지훈이 사라졌어. 우리 요원들이 놓쳤어. 김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찾아. 그가 접선했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나절 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 안전해질 때까지. 김연태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뭐라도 해줄게. 서진은 그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밥을 해준다. 상상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연태가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간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 자신을 지켜보는 것 외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엄마는 알고 있었나요? 갑자기 서진이 물었습니다. 김연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에게 말할 수 없었지. 내 안전을 위해서.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김연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을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 원했던 일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둠이 내린 김연태의 집,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버지와 박용철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전우처럼 낮은 목소리로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죠. 백지훈이 우리를 피해 도주했다면 다음 행동은 예측 가능합니다. 박용철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접선 장소로 향할 겁니다. 김연태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놈의 목적이 뭐지? 단순히 과거 작전 정보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연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안전하게 있는 거야. 김연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니까. 하지만 이 일에 제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백지훈 선배는 제 옆에서 일한 사람이고 그가 찾는 자료도 제 회사에 있었던 거고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김연태는 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강해졌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니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을까요? 백지훈이 엄마에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 마. 이미 내 어머니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해놨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조직이라도 있는 건가요? 박용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과거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요원들 중 사망 처리된 이들이지. 서로를 돕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서진은 그 말에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는데 왜 하필 지금? 김연태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서진은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 의사는 3달에서 6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지.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만난 아버지가 곧 떠난다니.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 김연태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그때 박용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현태에 문제가 생겼어. 백지훈이 서진의 어머님 가게 근처에서 목격됐어. 김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이를.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진아, 여기 있어. 우리가 내 어머니를 데려올게. 안 돼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김현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지시에 절대 따라야 해.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고 차는 밤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의 통닭집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현태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쇠 있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현태가 손짓으로 서진에게 뒤에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와 박용철은 조용히 가게 안을 수색했습니다. 윤정혜 씨. 김현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정혜 씨, 저예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현태. 부엌 문이 열리고 윤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현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태, 당신이. 김현태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정혜 씨. 서진은 부모님의 재회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을 테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놀라서.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님 위험합니다. 박용철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지훈이라는 남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윤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아까 가게에 왔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현태가 급히 물었습니다. 서진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디 있는지, 언제 연락했는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 짐을 챙겨야 합니다. 박용철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는 서둘러 위층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 사이 김현태와 박용철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따라 올라갔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윤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단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혼자 키우며 고생하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다니. 어머니의 강인함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챙기는 동안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진과 윤정희는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려가 봐야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서진은 이미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현태와 박용철은 이미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죠. 서진, 올라가. 김현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백지훈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김현태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김현태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지? 30년 전 작전의 진실이요. 백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그 작전은 이미 끝났어. 김현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백지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유령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상황이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서진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윤정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백지훈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아, 가족 모두 모였네요. 완벽합니다. 김현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죠. 백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조를 확실히 받아내려면 지렛대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과 함께 백지우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김연태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백지훈의 팔을 잡아채며 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격투가 벌어졌고 박용철도 다른 남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뒤로 물리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막탄! 박용철이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주방 쪽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서진을 잡아당겼습니다. 백지훈이었습니다. 같이 가야겠어요, 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아. 김연태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김연태의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지훈은 서진을 앞세우고 총을 들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당신 딸이 위험해질 겁니다. 김연태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침착했던 사람이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날 데려가. 김연태가 말했습니다. 내 딸은 놔줘. 백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딸을 지렛대로 삼을 테니까요. 그때 주방에서 굉음이 들렸고 윤정이가 커다란 냄비를 들고 백지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백지훈이 잠시 비틀거리자 김연태가 재빨리 달려들어 서진을 구출했습니다. 서진아, 뒷문으로 나가. 김연태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방을 통해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격투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진과 윤정이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김연태와 박용철이 뛰쳐나왔습니다. 김연태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로. 김연태가 외쳤습니다. 네 사람은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고 박용철이 몸을 돌려 응사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박용철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시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질주했습니다. 모두 괜찮아? 김연태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김연태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다쳤네. 괜찮아요. 김연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박용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은신처예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린 후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김연태는 즉시 통신 장비를 꺼내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셨어요? 윤정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어.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 김연태가 통화를 마치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지훈을 잡았어. 우리 조직원들이 그를 제압했어.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연태는 서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응. 김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인데 또 이를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요.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김연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고 가족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은 아버지 없는 삶에 익숙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안 오니? 김연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김연태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삶에 이런 혼란을 가져와서.
사과하지 마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인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김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같이 살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 가족으로 함께해요. 김연태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럴게.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진짜 아버지로 살게.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진실만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